먼저 대구 달서을 출신의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와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달서울 출신 윤재욱 의원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우리 국민 1,400만 명이 관람하고 모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힘들었지만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 동참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풀지 못한 숙제와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시대의 아픔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총리님께서 취임함으로써 정말 박근혜 정부 성공에 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대통령님 비방 전단지가 서울 시내 뿌려진 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간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벌써 2달 동안 10여 차례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전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되고 이제 3년 차에 대통령께서 정말 새로운 각오로 내각을 개편하고 일하려는 이 차제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전단지뿐만 아니라 각종 그 입에 담지 못할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총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있습니다만은 총리님 그 비효율적인 복지 전달 체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우선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그 감사원에서 복지 수급하는 국민들하고 또 지자체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 각각 500명씩 1000명을 상대로 2013년 5월에 복지 전달 체계 비효율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공무원들은 이 비슷한 사업이 많고 지원 기준이 달라서 국민들이 신청하기에 어렵다는 그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및 횡령으로 인한 누수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답이 이 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를 할 당시에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복지 관련
법이 개별법으로 볼 때는 한 120개 정도 법률이 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일선에서 누수 현상도 많고요. 전달 체계가 대단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대통령이셨던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20개 정도의 개별법을 한 80개 정도 법으로 정비가 됐기 때문에 다소 좀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수도 많고 또 전달 체계 일관성도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2010년 1월부터 13년 5월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이 복지 전달 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그 연말에 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접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선 PPT를 잠깐 보시면은요, 그 감사 결과 특히 이제 정부에서 행정적인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자료를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 복지수급자로 116만 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중에 32만 명에 대해서 639억이라는 돈이 잘못 지급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료 입력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등 장애인 복지 사업의 경우 장애인 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서 17,000여 명에게 163억이 잘못 전달된 걸로 되어 있고요. 또 기간 중에 6,700명 가량이 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결과가 다른 그 장애인 등급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반영이 상당히 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축적되는 소득 자료나 이 재산 자료가 지자체에 즉시 전달이 안 돼서 그 6개월 만에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이 자료 지연으로 인해서 750억 정도의 지금 지급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나 법령이 상당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 같은 것을 소득에 반영해서 복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자 소득이 그 통보가 되지 않고 또 지자체에서는 이자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15만 3천 명에게 대해서 연간 959억이 잘못 지급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이 대통령께서 복지 관련해서 이 지급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복지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석 비서관회의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그 대책이 그 마련되지 않고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 총리실에서는 이제 TF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1년간 323억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걸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과 같은 생각이시죠? 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복지 부분이 우리 전체 국가 예산의 30%가 지금 이제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115조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방대한 예산 규모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 관리가 잘못됐다든가 또는 부실 자료를 입력을 했다든가 또는 지연 처리한다든가 또는 제도적 또 이 미비 좀 이런 걸 해서 중복 지급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 누수 또 횡령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제 집행을 해본 입장에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감사원 감사 지적도 지적입니다만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앞으로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정한 절차와 시간을 좀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저는 사실 행정적인 잘못은 아마 총리님이 TF를 만든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사실 그 행정적인 잘못보다도
이 복지 수급과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내도 좋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낸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이게 도덕 불감증으로 해서 반사회적, 반공익적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에는 지금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이거 실업급여를 구직 의사 없이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번연히 게시되고 있고, 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와서 3개월 체류하면은 의료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악용을 해가지고 수술비가 억대의 수술비를 10% 내지 20%만 편법으로 내고 가는 사례도 있고, 또 외국인들끼리는 의료보험증 번호를 서로 암기해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등으로 인해서 연간 이 의료보험증 건강보험증 부정 발급 및 사용으로 연간 4천억 정도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통사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과다 입원 등으로 인한 나이롱 환자, 이 보험 피해액이 작년 상반기만 해도 32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또 장애인 등급 판정 부정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전혀 몸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의사 소견서만 가지고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죄의식 없이 그렇게 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또 나이롱 기초생활수급자, 나이롱 장애인 등 한마디로 사회복지 보장 체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정말 국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어떤 반사회적 반공익적 범죄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 제가 총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초기에 어떤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와 관련해서 4대학 척결을 상당히 강도 있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수준에 비견할 정도로 반사회적 또 공동체 의식을 해야 하는 이 반공익적 복지 부정수급 사범에 대한 심각한 순서를 좀 정해서 4대학 척결 정도의 수준으로 이 복지 부정수급 4대학을 타겟을 정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 좀 척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복지 관련 개별법이 120개 정도에서 80개 정도로 정비했다고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를 통한 이 부정 수급에 대한 이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또 누수 문제.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은 일선 현장에서는 이 인력 수급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80개 정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읍면에 가면은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정도가 80개 정도의 개별법에 의한 집행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 특히 누수라든가 또는 이 여러 가지 기강해이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을 해가면서 총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초에 인사혁신위원회 발족을 말씀하시면서 공직사회 기강회의, 또 성과부진 장차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서 유출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국가 기강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 기강이라는 게 공직자만의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공직 기관이 바로 쓸 때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는 갖가지 국가 경영의 동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공직 기강부터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과 법률이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과 이런 것들을 총 동원을 해서 이 공직 기강을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장차관을 비롯한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이 해임 건의 이 권한을 대통령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시대적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이제 물러나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이후에 안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를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하는 국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어떤 대한민국의 안전 이것을 국민들에게 정말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총리님, 저 첫 번째 사진은 말입니다.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날 오바마 대통령이 미 공군 미셸 소장의 그 현장 지휘를 뒷전에 앉아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세월호 당일날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두 장을 대비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 안전과 관련해서 현장과 전문성을 좀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안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사실 모처럼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1차적으로 집행해 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드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 총리 취임 이후에 안전에 관한 시각을 현장의 관점에서 또 전문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그 국가안전처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그동안의 세월호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정말 현장의 관점에서 고쳐지고 있는지 또 고쳐진 사항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런 데 대한 총리님이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요. 우리 국민들이나 공직자가 이제 국민이 이 안전, 생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안전처를 총리 직속으로 두는 그러한 정부의 인식 전환도 있었고요. 그래서 새롭게 국민의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총리가 직접 이것을 챙기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명심해가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임명하신 다음 날인가 소방 현장을 가셔가지고 그 소방관들의 그 방호 문제를 지적을 하시고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챙기고 계십니까? 그 소방관들이 입는 소방복 좀 그 불량품이 지급이 된 것 같아서 즉시 시정 조치를 지시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은 소방관들이 역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입고 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에 참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선에서 위험한 활동을 하는 공직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엄정하게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경찰관, 해경 등이 매년 20여 명 순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직하고 나서 잠시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다가 사후 대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가장 잘 챙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총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 분야 종사자들의 안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안전 대책을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민간 조사업이라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예, 화면 네. 잠깐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것은 이번 설 명절에 가장 많이 우리 국민들이 본 조선 명탐정이라는 영화고, 오른쪽에는 살력혼조라는 탐정 소설입니다. 근데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만 민간 조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새로운 직업을 좀 발굴하라고 지시를 해서 작년 6월에 총리실에서 이 41개 신직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뭐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관련 부처끼리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꼭 필요하고 또 경제적 유발 효과도 있고, 이미 외국의 민간 조사업 서울에 사무소가 2군데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있는 이런 또 대통령께서 관심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관 간의 감독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문제로 지연이 되는 것은 총리께서 빨리 좀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역대 총리가 취임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 갈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또 법질서 확립을 하겠다고 TF도 만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시위대가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총리께서 이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다음 갈등 과제 40분 중에 대구 경북의 물 문제가 40분 과제로 책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치수원 이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예, 기본적으로 우선 뭐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총리실이 거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답변이 끝났으면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그 말씀 안 하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